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올해도 한 일주일분이 안 남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분당에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23년째 살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내려오는 분당의 전설, 어떻게 헤쳐먹었나 하는 분당의 전설과 이재명이 분당시장에 있을 때 현금 5만원짜리가 씨가 말랐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당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유지들하고 과거에는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저께 분당 사람들하고 몇 명 만나봤습니다. 연말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 처음 소환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재명한테 당연히 이러면 불용을 하고 있죠. 불용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에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2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의 전설, 이재명의 전설. 저는 고고TV는 이재명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당에 23년째 살며 이재명의 여러가지 루머와 또는 횡폭과 그 다음에 어떻게 분당 판교를 헤쳐먹었는지를 지역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문재인 정권에 감춰졌고 조사를 안 했고 조사를 폐기시켜버리다가 윤석열 정권이나 들어서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요. 전 불만입니다. 지금 그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벌써 5개월 정도 파고 있죠. 5개월 정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주위에는 죽음이 절비하며 4명이 죽었고 요번에 김만배도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거는 쇼고 그 다음 유동규도 실패했었고 이재명 주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그럼 이재명을 지금 보려면 우리는 이재명 옆에 그 동부연합이라는 최악의 이석기 후손들의 최악의 주사파 이적 세력이 있다. 이재명은 주위에 은수미 건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주위에는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조폭이 연루돼 있다. 지금 다 밝혀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쌍방울 부회장 목포 출신의 조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협박과 압박을 가하면서 생을 멀리하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치정이 있다. 거기는 김부선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스스로 말한 핵심 참모 척건 심장이라는 김용과 정진상이 있다. 또 거기에 김만배란 놈이 있었고 유동규란 애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을 분석하고 성남을 어떻게 헤쳐먹었나. 성남도 저기 그 구성남을 헤쳐먹은 게 아니라 분당 판교만 헤쳐먹었다는 거죠.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처절한 치정과 처절한 부패, 부정, 뇌물 사건이 지금 핵심인데 그걸 검찰이 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거를 못 잡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진짜 공생관계로 국힘이 지금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의 문제가 있으나 공생관계로 총선때까지 끌고 가서 이재명을 밟으면서 총선때까지 끌고 가서 총선 승리를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또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분당이나 그 판교에 사시지 않은 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분당의 과거 뭐 한 15년 전 20년까지는 천당 위에 분당이란 말의 정도로 황금덩어리입니다. 황금덩어리. 이재명이가 지금 헤쳐먹은 사건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 FC 사건 이런 것은 이재명이가 그거를 모티브로 삼은 것은 분당에 파크뷰라고 있습니다. 주상복합단지. 한 3, 4천 세대 될 거예요. 2, 3천 세대. 파크뷰를 당시에 보수 정권이었던 이대엽 쪽
이대업 전이죠. 그 이대업 전인데 이찬뭔데 그놈아 분당시장이 거기서 판교 특혜가 나오면서 오만 거 비리가 다 터졌죠. 거기 판교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게 분당의 센터입니다. 분당의 블루시티입니다. 판교 단 주상복합 단지가 지금 분당의 중심축은 서현에서 정자동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환승역 강남역 직선이 생기는 바람 그 다음에 판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약 15년, 20년 전에 분당 1기 신도시가 다 끝낸 다음에 아파트가 다 건설된 다음에 노란자의 땅이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판교 그 정자동의 파크부 자리인데요. 거기는 아파트를 질 수가 없던데요. 탄천이 흐르고 자연 녹지며 또한 그 비행 라인이 허락이 안 되는데요. 성남시 공항 때문에. 그걸 푼 게 그 당시에 보수 정권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 판교가 그 당시 파크뷰가 분당 파크뷰가 미분양이 되고 그때 부동산 침체 때문에 미분양이 되고 했을 적에 당시에 정부 고위 관료들, 검판들 또는 지역 그 언론들한테 특혜 분양해가지고 비리 덩어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파크뷰를 분양을 하면서 파크뷰 건설업자들이 1조를 갖다가 챙겼다 이런 거였죠. 그 당시 신문에 난 거는 500억, 700억이 나타났는데 한 2천억 정도가 정관계에 풀렸다. 또 검판들한테 풀렸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 이재명이가 그 파큐브의 비리를 갖다가 파헤친다 그래가지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뜨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런 걸 하면은 얘가 모티브로 삼고 모델로 삼은 것이 파큐브 비리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썩는 거예요. 그런데 흔적 없이 써먹는다. 그래서 얘가 갖고 나오는 게 자기가 파큐브 시민운동도 했고 비리 밝혔던 시민운동도 했고 또 자기가 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에 돈을 벌게 했다는 건데 그 성남 백현동 대장동 위례 가면은 얼마나 얘네들이 부정부패로 김만배와 정진상을 통해서 얼마나 땡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나타나면 1조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장동만 그러는 거고 위례 백현동까지 가면은 백현동은 2천억 땡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하건데 이재명이는 파크부의 비리를 모델로 삼아서 성남 전체를 헤쳐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남시장 8년 과정이었고 재선 과정에서 그걸 확실히 해먹고 그 돈을 갖고 경기도 경선 대선 자금으로 쓰고 경기도 경선 자금으로 쓰고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고고TV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성남FC 사건을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대장동이 개발할 당시에 거기 누가 가느냐 분당 판교에서 그죠? 분당 판교 주민들은 거기 누가 가느냐 도대체 개발할 당시에 그때는 부동산 침체기니까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될 텐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장동을 왜 저게 누가 도대체 저거를 수천 가구를 분양하느냐 그때 분당 판교에 싹 돌았던 이유가 유지들한테 저거 이재명이가 드디어 해쳐먹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백현동으로 가면 백현동은 절벽 옹벽이 있죠. 그죠? 한 7, 8층까지 옹벽이 있어. 도대체 거기를 누가 짓게 하느냐. 용지 변경을 5개나 점핑을 해가지고 그걸 누가 짓게 하느냐. 그 이재명이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죠. 국토부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국토부에서 압박은 없었는데 이놈이 국토부가 압박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용지 변경을 풀었다고 거짓말했죠. 그 백현동도 그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후미진 곳에 있었고 입지도 안 좋았고
또 난림공사라고 그 당시에 분당 판교에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걸 이재명이가 허가해주고 거기서 돈을 땡겼다는 것이 분당 판교, 특히 분당. 그 판교는 외지인들이 많고요. 분당은 오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당 그 유재들과 주민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나 또는 건판들이 저거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백현동을 통해서 몇천억 땡겨서 대선 지선으로 가려고 지선 대선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파다 있어요 그 소문이. 위례는 말할 것도 없고 위례. 위례는 송파 쪽으로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 성남으로 돼 있는 데예요. 하남도 조금 있지만.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기가 언제냐를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장동이 지들이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PF 투자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 수익이 나오는 게 언제냐. 분양을 하고 또 수익을 거둬들 때가 그게 이재명의 재선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남시 재선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초선도 그렇고 재선도 할 적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공식적인 선거자금이 공영선거자금은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움직이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뭐하러 국회의원 그놈들이 후원금에 목매달고 책을 출판하고 출판 기념회하면서 후원금을 모아두겠어요. 총선을 위해서 그렇죠. 총선도 다 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흐르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걸 해쳐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백현동 특혜주고 대장동 현금을 받고 또 위례 같은 것을 땡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 돈이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러면은 분당에서 전설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드디어 이재명 저놈아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경기도로 뛰려고 그런다. 그건 막 했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다 알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갖다가 대장동에서 빼내기 시작했고 백현동에서 빼내기 시작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 갔느냐는 문제죠. 지금 정진상이나 아니 참 유동규나 남욱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경선자금, 대선, 지선 경선자금, 대선 경선자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있는데 이놈은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실사적으로 현실에서 듣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나온 그 이야기지만 언론에서 안 받았다는 거죠. 이놈은. 그런데 그 돈이 붕 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하동인이 지금 468억을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고 남욱이나 폭로해버리는데 김만배는 쩝쩝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조폭 출신을 잡아서 구속시키면서 조폭 출신이 260억을 가져간 건 있는데 그 돈도 용치가 불분명하다. 이재명하고 딱 굉장히 밀집돼 있죠. 그 조폭 출신들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거는 200억은 어디 갔는지 김만배가 그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판교는 파워 없어요. 판교는 전부나 강남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왔고 분당은 몇십 년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은 분당이 주도해요. 분당구에 판교와 분당이 있는데 분당구가 성남의 여론을 주도하는데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재선을 할 당시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 분당에서 5만원짜리가 씨가 말랐다. 5만원 현금 5만원짜리가 그때부터 저더들고 있었어요. 5만원짜리가 분당, 판교, 용인까지 씨가 말랐다. 그때 들리던 소문이 이재명이하고 김만배가 정진상이가 선거자금 마련 위해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때 난리 났었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벌써 한 4년 한 7, 8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김만배가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또 김만배가 뭐 신탁이나 이런 데 맡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회수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분당 용인 지역에서 은행들이 현금이 5만 원짜리 현금이 동이 났을 때가 있어요. 분당 용인 은행권에서. 그래서 일반 우리 같은 경우도 5만 원권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없다 하는 소문이 엄청나게 돌았었어요. 그게 지금 터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재명은 현금을 찾아서 김만배와 정진상을 쭉 통해서 현금을 찾아서 간직을 해놨다는 거죠. 어딘가는. 그게 보고TV가 지금 합리적으로 한번 파헤치고 싶은데 알아봐도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이럴 적에 분당 내에 정치권 애들이 다 물려 들어가 있고 보수나 진보나 보수나 민주당 다 물려 들어가 있었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실명은 말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기억해 내가. 또 성남지청 성남지법 성남지법은 없죠. 수원지청으로 수원지법이지. 그 성남지청의 검사들도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나와서 그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이거 이재명이 움직인다. 당시에. 응? 그래서 성남 지역에 있는 근데 성남 그 지검에는 고대 파워가 대단히 강했어요. 고대 파워가. 그들이 이재명의 이권에 접근을 하는 경우를 제가 대단히 많이 봤어요. 이때 한번 헤쳐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가 과거의 정치꾼들은 쉽게 말해서 과거의 성남시장들은 자기의 잘못이 있고 뭐라도 갖다가 튀어나오면은 쫓겨나거나 또는 구속이 되고 인정을 했는데 이놈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용의 주도하게 어디 감춰놓고 주위 사람만 죽게 한다는 것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 두 개는 제 요점 정리해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장동, 백현동 이런 곳에서 이재명에는 대선 자금이나 지선 자금을 챙겼다. 그 결과가 한 7, 8년 전부터 얘가 재선과 경기지사를 진행하고 대선 과정이 나오면서 현금을 빨아들였다. 그 돈이 지금 궁금하다. 검찰도 알고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갖다가 그거 못 밝힙니다. 묵비권 행사하면은 조폐쇄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왜 분당이었고 왜 판교였던가? 성남이 아니에요. 구성남은 개발을 하는데 그건 재개발이고 분당이에요. 그 판교보다. 판교는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분당 판교에서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유흥비, 소비세 이런 걸 다 걷어가지고 그걸 성남으로 던지면서 성남 애들이 그 표심을 얻어서 얘가 재선도 되고 경기지사가 점핑을 했는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분당 판교는 확장 도시예요. 확장. 성장 도시라는 거죠. 분당은 요새 노인들이 많이 살아서 좀 그렇지만 분당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성장 도시고 확장 도시예요. 그런 서울 강남 이남을 보면은 성남시장, 분당 판교를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나 또는 광주시장, 용인시장,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과거에 민주당 쪽의 시장이나 국힘, 보수당 쪽의 시장이나 다 구속이 됩니다. 다 구속이 돼요. 그 구속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다 구속이 됐어요. 다. 그 구속이 되는 이유가 토착 세력하고 손잡고 개발 비리 때문에 다 구속이 됩니다. 용인시 보세요. 광주시 보세요. 근데 성남시 이놈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은 8년을 그냥 해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지사 당선되고 대선까지 대통령까지 넘본 놈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진상이가 있었다 이거죠. 정진상이가. 일상적인 이야기 같이 지금 해드리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진상은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도 저거는 쉽게 말해서 나이든 노인네들이 우파를 자랑스러워한 노인네들은 이런 말하죠. 빨갱이 척결하다.
쉽게 말해서 정진상은 공산주의자고 이석기의 직계예요. 성남시 공단을 가서 이재명과 같이 컸으며 그 다음에 이석기의 동부연합이 지원을 받았으며 조폭이 지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정진상이가 노출이 안 됐다는 거죠. 아주 악성 좌파 프루치입니다. 좌파 뿌락칩니다. 정진상이는 제가 듣고 파악하는 바로는 그가 이재명하고 17년, 20년을 숨어 있었다는 거죠. 요번에 표면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신문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직에 모든 것을 정진상의 손을 거치겠고 사인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결재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이가 지금 나 배째라.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정치 보복을 받고 비 오는 날 먼지 털어도 땡볕에 먼지 털어도 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거 이런도 안 받으면 깨끗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터지는 게 대장동은 지금 김만배, 정진상, 김용 그들이 이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 성남FC부터 치는 겁니다. 응? 이 성남FC 문제하고 뜬금없이 김용임이라는 놈은 홍준표나 김태우도 잡아넣으라 그러면은 경남지사들 그러죠.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쉽게 말해서 썰구신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3자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을 짓게 하고 두산타워를 짓게 하고 분당 내에서 그 다음에 네이버 이사옥을 짓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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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도 연장하게 하고 또 분당 차병원도 용지 변경을 해서 이득을 주고 그 다음에 알파돈시티 현대백화점 있는데 알파돈시티 현대백화점도 이놈이 이득을 주고 후원을 받았죠. 5억씩. 근데 큰 게 이제 두산 네이버 농협 이런 건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건 제3자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 제3자 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르 사건하고 보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주도했느냐? 이재명이가 돈을 당기면서 성남FC로 후원금이 들어가겠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도 변경과 지목 변경을 해주고 이권을 주고 나서 돈을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 공여죄인데 여기서 키맨이 정진상이라는 놈이죠. 그 놈이 다 주도했어요. 제가 추론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은 정진상이 저놈은 혀를 깨물고 죽을 놈이라도 대표적인 공산주의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놈의 자식이. 그러면 절대 전향을 안 한다. 보수 쪽을 안 볼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에서 8년, 경기도에서 4년, 12년을 헤쳐먹은 과정을 보면은 이권을 주고 그죠? 경기도도 터지면 엄청 많은데 지금 김동연이가 갖고 있어가지고 문제예요. 이권을 주고 뒤로 돈을 받았는데 성남FC 사건은 현재 대기업들이 있고 또 성남FC라는 게 존재하고 후원 광고로 돈을 받았고 적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 보면은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분당 내에서 또 다른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분당에 말이죠. 그 공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토주공사 같은 거 있었죠. 저 정자동 저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 있는데 그게 수만 평이야. 수십만 평. 그걸 갖다가 포스코에 특혜를 주면서 아파트를 짓게 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돈을 땡겼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 뒤로 가면 또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도 어디로 갔죠. 그죠? 노무현 문재인의 지방 공기업 이전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집어먹으려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그 당시에 민심이 흉흉했어요. 도대체 이재명이 저놈아가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저러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술렁술렁했어요. 분당 지역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내려가는데 그것까지 이재명이가 아파트 특혜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 연장선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토지공사 그 아파트 포스코 특혜 준 거,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에 주는 거.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서울대가 먹어버렸어요. 서울대 뒤에 옆 뒤에 있는 자리니까 거기 서울대가 바이오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높은 가게 응찰을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가는 걸 막았어요. 이게 말이죠. 한 지역에서 아무리 확장하는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지만은 이 정도로 해먹은 놈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해먹은 놈은 말씀드렸죠. 용인, 광주, 성남 이거 확장 도시니까 남쪽에서 계속 나가고 수도권은 계속 나가는 도시니까 다 구속이 됐어. 근데 이놈만 구속이 안 됐다는 거죠. 분당이 아직 개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판교는 완전히 그 도시계획이 들어갔지만 분당은 자연녹지도 많아요. 그걸 풀어주면서 이놈아가 해쳐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극이고 부정부패 사건이에요. 제가 초두에 분당에 있는 파크뷰를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1조 원대의 부패 비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놈이 그걸 갖다 시민운동하면서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부정부패 수법을 배워가지고 더 용의주도하게 해쳐먹은 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분당 전체를 해쳐먹었어요. 당시의 보수 정권은 파크붐을 해쳐먹었는데 이놈은 분당 전체를 해쳐먹은 거야. 대장동, 백현동, 그 두산, 네이버, 또 토주공사 자리, 가스공사 자리는 실패했고 이놈은 악성 전설이에요. 악성. 그런데 이놈이 눈깔을 보세요. 눈깔. 우리 남선우 대표님이 말하듯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재명의 가족사에 대해서 찍겠습니다. 이재명의 결혼 이야기, 가족 이야기 찍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